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의 강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나가는데 MBTI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거나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회사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또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책상에서 오는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 그것을 본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본인답고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정확한 자기를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그 MBTI의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선호 지표 중에서 아무래도 업무와 상대 요구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을 쓰지 않고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가면을 쓴 상태. 그러니까 본연의 가장 자연스러운 기능이 아닌 그런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난가? 저게 난가? 라는 그런 혼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런 압박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해서 쓰다 보면 본인의 어떤 피로도가 쌓여서 집에 와서는 그것과 정반대인 행동, MBTI로 말하면 예를 들면 외향인 사람, 외향이지만 회사에서 외향의 기능을 오래 쓰다 보면 뭔가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좀 집에서 내려놓는다든지 충전의 시간을 하려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냐 저것이 나냐 이것이 혼란스러울 때는 좀 시간을 갖고 자기 탐색이라고 할까요? 자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BTI는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우리는 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난지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 난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종종 받곤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그룹이나 또는 함께하는 어떤 그런 조직 속에 있는 분들끼리 같은 유형이 나왔는데 나는 쟤하고 성격이 참 다른데 라고 평소에 느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선호 분명도 지수가 차이 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TJ라는 이 유형을 예를 들어보면 이분의 검사 결과가 I가 35점, S가 29점, T가 41점, J가 25점이라고 했을 때와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ISTJ지만 I가 3점, S가 5점, T가 1점, J가 3점이라면 이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색깔도 파란색이라고 해서 다 파랗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한 파랑이 있고 옅은 파랑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동일한 파란색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유형은 서로 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딱 이렇게 16가지 유형으로 이런 유형은 이렇고 저런 유형은 저렇다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공통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유형은 무슨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틀에 가둬서 저런 사람들은 저렇다 라고 보는 눈은 제가 보기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이 MBTI의 유형들은 각각의 유형들은 굉장히 다양한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동성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른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 왼손의 비율을 계속 들어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처럼 익숙하다는 거지 왼손에 없다, 이 기능을 못 쓴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ISTJ지만 나머지 ISTJ지만 15가지 유형이 언제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고 행동하기로 한다면. 그래서 무슨 유형은 항상 이렇다라는 항상성?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커다란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16가지 유형의 이 다양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각각의 유형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역동성을 우리는 한 번쯤 더 세심하게 바라다 본다면 MBTI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참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적이냐 아니냐는 부모로부터의 연계성이 확실하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확실한 유전이죠. 분명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 성격이라고 하는 이 무형적인 개체는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유전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아빠도 외향, 엄마도 외향인데 자녀는 매우 내향적인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다른 경우에 아빠도 직관형이고 엄마도 직관형인데 아이는 감각형인 아이도 태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연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어떻게 잉태되는지 우리 생물학적으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있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성격은 유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심리유형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부모로부터 연계성은 없으나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태어나는 선천적 기질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선천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선천적이라는 점을 두고 마치 생명이 잉태된 순간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도 나 같으려니 하는 기대감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고유하고 독특한 개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움으로 남과 다른 나만의 독특함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의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믹스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